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주식하기 어떠신가요?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이라면 별 재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잘 나가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은 언제 다시 상승할지 모르는 박스권 하단에 갇혀있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다고 말도 많고 테이퍼링과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또 달려가려는 모습이죠. 어제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 언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왔는지 모르게 또 올라왔습니다. 자, 나스닥도 이번 주 안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자, 바로 기업들의 실적 때문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S&P 500 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117개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98개 업체, 약 84% 정도의 기업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모두 넘어서고 있다는 말인데요. 일각에서는 S&P 500 내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5%나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역시 미국 주식은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이런 이론이 딱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주식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국내 주식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공매도 미국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에도 2배, 3배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자, 그에 반해서 미국 시장은 그냥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투자금을 잃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세계의 돈이 몰려들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죠. 단기 급등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다 보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어제 테슬라는 정말 천슬라가 되어버렸죠. 12% 넘게 급등을 하면서 주당 $1,000를 넘어섰는데요. 자, 이렇게 미친 테슬라 외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정말 좋은 1등 기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각각의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기 투자를 고려했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면서 마음이 놓이는 그런 투자는 역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일 것 같은데요. 나스닥 100, S&P 500과 같은 지수 추종 ETF를 역사적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당연히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무작정 우상향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또다시 상승하고 특히 무지성적이고 거품이 낀 그런 상승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에 의한 단단한 상승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진짜 주식을 생각하신다면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면에서는 다른 ETF들보다 좀 떨어지지만 변동성이 가장 낮고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급등락에 민감하시거나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S&P 500보다는 변동성은 좀 있지만 장기 투자 시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ETF인데요.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에 최고 우량 기업에만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꾸준하고 큰 상승을 기대해 보고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만원대 초반에 한 주를 살 수가 있다는 가격적인 매력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식이 10년 후에는 또 얼마까지 오를지 생각해 보시면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잘 골라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가 않은데요. 가파른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WTI, 미국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주춤하던 천연가스의 가격도 11% 넘게 급등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주춤했던 경제가 재개가 되고 갑작스런 수요 급증으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 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유럽 등은 석탄과 가스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디젤과 석유로 이 전원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원유의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가 동시에 이 경제 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비둘기파적인 시각에서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 공급 부족 현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더 높아질 위험이 보이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완전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 말은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고 그래도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된다면 조기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 FOMC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고용과 물가 상승인데, 자,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오산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행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겠죠. 가능한 빨리 끝낼 것 같고요. 진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한동안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되겠죠. 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이 됩니다. 자, 보다 안정적인 채권이나 다른 투자처로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S&P 100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은 항상 반복이 되어 왔고 주가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 시에 이러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물가 상승률이 내년 중반까지 높은 상태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연준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보고요. 역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에 압박은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가 안정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자, 금리 인상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년 중반까지 높은 물가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는 걸 보니까 테이퍼링은 확실히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수선한데 불구하고 빅스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자,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헝다 기업 부도 이슈로 인해서 치솟았던 지수가 안정세를 찾았고요. 이제 더 이상 헝다 이슈는 악재로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이슈들과 악재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이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투심이 얼어붙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고요. 이러한 투자 심리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S&P 500과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죠. 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의 LFP 배터리 사용 이슈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기업과 특히 NCM과 NCA와 같은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소재 부품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양극재 업체뿐만 아니라 이참에 많이 올랐던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LFP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짧은 중저가형으로 사용이 될 것 같고 주행거리가 길고 고가의 전기차 그리고 고출력이 필요한 SUV와 슈퍼카 등에서는 여전히 NCA나 NCMA와 같은 이 3원계 배터리를 계속해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인데요. 자, 2원계의 LFP 배터리든 3원계 배터리든
좀 있으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의 이 확대 보급에 비해서 배터리의 공급량은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가 머지않아 생길 것 같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배터리 공급사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그리고 중국의 CATL과 BYD가 대표적이죠. 국내는 여전히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최근에 LFP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국의 CATL과 BYD가 있는데요. CATL 역시 3원계 배터리 개발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큰 그림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LFP 배터리와 NCM과 같은 3원계 배터리는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앞으로 국내 배터리 3사의 생산 능력은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으로 보여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 이어서 삼성 SDI까지 미국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이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미국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자, 삼성 SDI는 가장 늦게 합류했지만 스텔란티스와의 합작에 이어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과도 합작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죠. 자, 그만큼 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3원계 배터리의 성장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2025년 3사의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능력은 합작법인과 자체 투자를 합산해서 323.5GWh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올해 26%의 미국 내 점유율에서 2023년에는 52%, 절반이 넘어서죠. 그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미국 내 전기차 10대 중에 7대에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얼만큼일지 여러분 가늠이 되시나요? 배터리 3사가 현재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법인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진출을 하려는 건 신북미 자유협정과도 상관이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새롭게 변경된 이 협정에는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은 2025년 7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품 비중을 75%까지 늘려야지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미국 내 현지 생산을 위해서 지금부터 합작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CATL과 BYD 등 중국 기업과의 협업은 이 미중 무역 분쟁과 정치적 이슈 등으로 좀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한국 기업들이 낙점이 되었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CATL과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은 중국이라는 강력한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럽으로 진출도 모색을 하고 있고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점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가 한동안에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죠. 조만간 2만원도 주당 2만원도 넘어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흔들림 없이 모아가다 보면 높은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천천히 가지만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좋지 않나요, 여러분? 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튬이나 국내 2차전지에 투자하는 ETF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서 좋은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